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좌익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여 국민의힘 일부 배신자의 도움을 얻어 가결시킬 때의 핵심 논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소위 내란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은 갑자기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탄핵 소추서를 변경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란죄 운운하는 주장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으로 새로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는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민전 의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도 참전해 두 전현직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된 유일한 법조인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침입했다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무단으로 헬기 등을 동원해 촬영한 JTBC와 MBC, SBS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 내가 이미 주장해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두 번째 문제점은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다면서 이재명 앞잡이 노릇을 한 검찰과 경찰 일부 세력들이 과연 국가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셋째로 무효인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엉터리 영장으로 체포쇼를 감행한 공수처장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길래 그 후 내가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대법원으로 이양하자고까지 했겠는가.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다. 그때는 좌파들의 집단 광기에 우파들이 주눅들어 한글을 못했지만 진영 논리로 극명하게 갈라진 지금은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적법 절차대로 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민전 의원은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 계획을 제보받았다는 이관계를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위반 소지를 빼겠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사실 나는 그동안 계엄발동과 관련해 위헌 여부는 따져볼 수 있으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2차 탄핵소추안 투표 전 의총에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 부분이 빠질 때까지는 투표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으로 소추된 것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는 비유하자면 폭행 여부는 따져볼 수 있으나 살인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고, 살인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소 내용을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바꾸겠다는 말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200석을 맞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였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철회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 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새로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는 나라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저는 국회의 폭거와 부정선거 세력을 막기 위한 전쟁에 참전해 있다.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아래 5가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첫째,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 의결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 원리 위반으로 진행했다. 탄핵 심판이 가진 정말 무거운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 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소추 의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소추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됐다.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 진술, 즉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정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의 우선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가 됐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았다. 위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국정수행의 좌절 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제 많은 체포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심리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면서 인신구속의 문제에서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퍼지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자행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무단 침입 기도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처는 3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 즉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의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어서 대통령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영상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던 공수처와 경찰 등이 소위 노상방뇨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경호처장 명의의 긴급 고지문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명의로 나온 긴급 고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관저에 불법 침입한 공수처와 경찰들은 노상방뇨 시 군사시설 훼손죄로 가중처벌을 경고한다. 360도 모든 방향의 CCTV 체증으로 건물 화단, 정원 및 관전의 모든 시설물의 노상방뇨 훼손 시 군법상, 형법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임. 용무가 급한 자는 경호실의 안내에 따라 신체 보안 검색 후 화장실을 순번대로 이용할 것. 이런 고지문을 어제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급 고지문을 방송하면서 너무 웃겨서 여러 차례 촬영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 무단으로 헬기 등을 동원해 촬영한 방송사와 그리고 좌파 성향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즉 JTBC, MBC, SBS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헬기를 대통령 관저 위에 띄워갖고 사상 처음으로 촬영했다고 설레발을 내밀고 온갖 그렇게 주접을 떨더니만 나중에 이게 불법 행위임이 밝혀지고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하자 급히 지금 영상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 놓은 범법행위,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이 정말로 바뀌는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또 박종준 경호처장도 결기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애국 시민들,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행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미쳐 날뛰던 광기의 흐름에 하나씩 둘씩 제동이 걸려가는 느낌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대단히 유리하지 않은 구성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론의 흐름이 바뀌면 헌재 재판관들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들이 엄격한 법논리가 아니라 좌파의 광기에 휘둘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